1776년 봄 창덕궁 대조전. 25살의 젊은 임금 정조는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 아버지. 사도세자와 함께 뒤주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야 할 그 여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의빈 성씨. 아버지의 후궁이자 이복동생 은원군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정조에게 있어 결코 가져서는 안 될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지 이제 겨우 몇 달 그는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녀를 궁궐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과연 이 금단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뛰어난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정조. 그의 가슴 속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은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1762년 윤호월 13일,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영조는 자신의 아들 사도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어 죽였습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지켜본 이는 당시 11살의 어린 왕손 산 훗날의 정조였습니다. 아버지가 서서히 죽어가는 8일 동안 소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한중록에 따르면 해경궁 홍씨는 새손이 밤낮으로 통곡하며 할아버지께 살려달라 애원했으나 소용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비극적 사건 이후 궁궐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도세자의 가족들은 역적의 가족이 될 뻔했지만 영조는 손자 산을 왕세손으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와 관련된 모든 것을 지워야 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초라하게 만들어졌고 그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사도세자의 후궁 성씨였습니다. 실록에는 그녀가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에도 궁궐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녀는 1762년 사도세자가 죽기 불과 2달 전에 아들 은정군을 낳았습니다. 사도세자의 핏줄이었기에 영조는 그녀를 내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씨는 원래 무술이 출신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무술인은 궁궐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최하층 궁녀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사도세자의 눈에 들었을까요? 야사에 따르면 성씨는 뛰어난 미모와 함께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을 지녔다고 합니다. 사도세자는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시기가 많았는데 성씨는 그를 조용히 위로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752년경 20살의 사도세자는 성씨를 승은상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인 1762년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해 사도세자는 뒤주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왕세손사는 성씨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중록에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지만 정황상 그는 성씨를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처소였던 서궁에서 성씨는 어린 은정군을 키우고 있었고 왕세손은 이복동생을 보러 종종 그곳을 찾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776년 3월 5일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5의 정조가 즉위했습니다. 왕위에 오른 정조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옮기고 혈융원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시 등용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관심은 아버지의 후궁이었던 성씨에게도 향했습니다. 정조실록 즉위년 기사를 보면 임금이 은정군의 어머니 성씨를 의빈으로 봉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의빈. 이것은 왕의 서자를 낳은 후궁에게 주는 품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씨는 선왕인 사도세자의 후궁이었지 정조의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선왕의 후궁을 어찌 대왕 데뷔 전에 거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실록에는 이런 논쟁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호했습니다. 은정군은 과인의 아우이다. 그 어머니를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표면적으로는 이복동생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1776년 여름부터 정조는 의빈성 씨가 거처하는 곳을 자주 찾았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임금이 서궁에 행차하셨다는 기록이 자주 나타납니다. 서궁, 그곳은 바로 사도세자가 살았던 곳이자 이제 의빈성 씨와 은원군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정조는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어린 동생 은원군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은원군은 겨우 1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에서는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임금께서 의빈을 사모하신다더라. 야사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전합니다. 정조는 의빈과 이야기를 나누며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의빈만이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을 그는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었을까요? 의빈성 씨는 당시 35살 정도였습니다. 아직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을 나이입니다. 그녀는 정조보다 10살 정도 많았지만 정조에게는 그녀가 단순히 아버지의 여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한중록에 따르면 해경궁 홍 씨는 이 상황을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새손이 서궁에 자주 가시니 대비께서 염려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대왕대비 정순왕후 역시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정순왕후는 영조의 계비로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주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보기에 정조가 의빈성 씨에게 보이는 관심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1777년 정조 즉위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대신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의빈성 씨를 궁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선왕의 후궁이 현 임금과 같은 궁궐에 사는 것은 예법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은원군은 아직 어리다. 어미를 떼어놓을 수 없다. 실록을 보면 이런 논쟁이 수개월간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조는 왜 그토록 완강했을까요? 그해 가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순왕후가 직접 나섰습니다. 임금이 의빈에게 지나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왕실의 위엄을 해친다며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대왕대비께서 임금을 불러 엄히 꾸짖으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6살의 젊은 왕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조차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고독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 그 상처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여인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을 것입니다. 결국 정조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의빈성 씨를 창경궁의 한쪽 전각으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궁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되 정조의 거처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1778년 이 조치가 실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승정원 일기를 보면 그 이후에도 정조는 의빈이 거처하는 곳을 종종 찾았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다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1779년 정조는 또 다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은원군을 정식으로 왕실 종친으로 인정하고 충분한 복록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의빈성 씨에게도 상당한 재산을 하사했습니다. 이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선왕의 후궁에게 현 임금이 이렇게 후한 대우를 하는 것은 조선 왕조 역사상 유례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감히 임금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조는 이미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가고 있었고 그에게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17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조의 의빈 방문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그에게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탕평책을 실시하고 규장각을 설치하고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개혁 정치를 펼쳐야 했습니다. 또한 효의왕후를 비롯한 여러 후궁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빈성 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를 보여주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1782년 정조는 갑자기 은원군을 불러 내 어머니는 편안하시냐? 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직접 약제를 하사했습니다. 의빈이 가벼운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였습니다. 1786년 의빈 성씨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그녀는 50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정조는 즉시 어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신하들의 시선이 있었고 대왕 대비 정순왕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의빈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정조는 의빈의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썼습니다. 정조실록을 보면 의빈 성씨에게 보양식을 하사하다는 기록이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1790년대 정조는 절정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수원 화성이 완성되었고 그의 개혁 정치는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외로움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총애하던 후궁 수빈박 씨가 세상을 떠났고 왕세자도 아직 어렸습니다. 이 시기 정조는 다시 서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의빈 성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정조는 의빈에게 아바마마께서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고 자주 물었다고 합니다. 의빈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마음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정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와 자신이 겹쳐 보였을 것입니다. 1800년 6월 28일 정조가 갑자기 승하했습니다. 그의 나이 49이었습니다.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지만 과로와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정조가 죽기 며칠 전 그는 은원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를 잘 모시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는 야사의 기록이지만 정조의 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조의 죽음 소식을 듣고 의빈 성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빈이 크게 슬퍼하며 병이 깊어졌다는 짧은 기록만이 승정원 일기에 남아있습니다. 정조 사후 어린 순조가 즉위했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의빈 성씨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정순왕후는 의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이미 나이가 많았고 의빈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808년 의빈 성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70세 전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죽음은 실록에 간단히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의빈 성씨가 졸하였다. 그녀의 장례는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사도세자, 비참하게 죽어간 그 남자, 그리고 그 아들 정조가 보여준 복잡한 감정들. 그녀는 정조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정조와 의빈 성씨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순수하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투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정조는 의빈을 통해 아버지의 흔적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더 복잡한 감정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조는 의빈에게서 어머니이자 연인의 이미지를 동시에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처, 그 상처를 치유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아버지와 가장 가까웠던 여인에 대한 동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정조는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평생 갈등했다는 것입니다. 의빈 성씨는 그에게 유일하게 인간 정조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해석이 맞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감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고 의빈 성씨 역시 침묵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조가 그녀에게 보여준 일관된 관심과 배려를 통해 그의 마음속에 그녀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도 결국은 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었기에 그 감정들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 군주 중 한 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탕평책을 실시하고 규장각을 설치하고 수원 화성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비극적 죽음을 목격했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자신도 쉰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평생 이루지 못한 감정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의빈성 씨, 아버지의 여인이자 정조의 마음속 한자리를 차지했던 여인. 그녀는 역사의 뒤편에서 조용히 살다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조의 삶에 남긴 흔적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역사 속 인물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감정을 지닌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사랑했고 아파했고 외로워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감정들이 역사의 흐름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정조의 짝사랑, 그것이 실제로 연애 감정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애정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한 인간으로서 누군가를 깊이 생각했고 그 마음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던 그의 고독함입니다. 역사는 때때로 우리에게 완벽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정조와 의빈성 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지 남겨진 기록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추측을 통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복잡함과 권력과 감정 사이의 갈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감동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권력 너머 한 인간이었던 정조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역사를 되살리는 소중한 응원입니다. 다음에도 가슴 뛰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